3절 접선과 법평면. 접선과 법평면 이 내용은 그 지난 학기에 찍었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찍었던 영상이 요게 있어요. 요 아저씨가 이제 그 강의해 줄 건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안 쳤네. 네, 접선과 법평면. 접선과 법평면 1.3은 두 쪽밖에 안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네요. 시간 여유가 있는지 자 봅시다. 자, 얼굴 치우고. 정의를 보면 알파 이퀄 알파 s를 호의 길이 s로 표현된 정칙곡선. 정칙곡선이고 자연 표현. 그러니까 호의 길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한 것의 크기가 1이라 이거죠. 그럴 때 요 벡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요점에서 그림에서 보면 요점에서의 이제 벡터겠죠. 그걸 알파를 s로 미분한 거는 요 벡터가 되는데 요 그림에 있는 요 ts라는 벡터, ts라는 벡터가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 벡터인데 접선 벡터예요. 근데 크기가 1이라 이거죠. 크기가 왜 1인지는 알죠? 요거 지금 t가 뭐냐면 d 알파 ds라고 그랬는데 얘의 크기는 d 알파 ds의 크기인데 호의 길이 자연 표현이면 호의 길이로 표현된 거, 즉 자연 표현 또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1인 거가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 접선 벡터예요. 이름을 또는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단위 접선 벡터, 접벡터 장이다. 왜 이 장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벡터장이라는 말은 벡터 필드라고 그러는데요. 벡터장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이 점에 대해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들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벡터장이라고 불러요. 벡터장. 여기 있네요. 밑에 참고. 점 P에 대해 벡터 V를 대응시키는 사상을 벡터장.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잘 안 쓸 건데 뭐 임용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는 가끔 단위 접벡터장 뭐 이런 다른 책에서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이 접선 벡터를 잠시 그려보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알파 이퀄 알파 s로 그 자연 표현,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s를 이렇게 이 길이, 곡선의 이 길이 S0에서 뭐 여기 S에 해당하는 요 알파 S0에서 알파 S까지의 이 길이를 S로 해서 이 길이를 이걸 S로 해가지고 알파 S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S가 증가하면 이 곡선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져요. 다시 말해서 이란 방향으로 이제 그려진다 이거죠. 그럼 접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T라는 벡터는 지금 S라는 점에서 T라는 벡터는 델타 S가 0으로 갈 때 델타 S분의 알파의 S 플러스 델타 S 마이너스 알파 S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지금 알파 S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알파의 S 플러스 델타 S 그러면 더 증가한 양이니까 이런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벡터 알파 S 플러스 델타 S 마이너스 알파 S는 요런 벡터가 될 건데 아니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요거 요 벡터 지우고 요 벡터는 알파 S 플러스 델타 S에서 알파 S 뺀 거는 요렇게 생긴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좀 진하게 요 벡터. 그래서 이게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떤 벡터가 되냐면 가까이 가냐면 요런 벡터로 가까이 가요. 이게 지금 T예요. 다시 말해서 TS의 방향은 곡선의 진행 방향이에요. 곡선이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길이가 쭉 점점 증가하는 방향. 이래 이거죠. 그리고 이제 크기는 1이고. 그런 벡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반대로 간다면 이 벡터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야, 마우스. 그래서 정의로부터 단위 접선 벡터의 방향은 곡선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알파 t로 써져 있다면 곡선이 예를 들어 알파 이퀄 알파 t로 돼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호의 길이 형태로 같은 곡선을 그렇죠? 그러면 그 탄젠트 벡터는 그 베타를 S로 미분한 거잖아요. 즉 얘를 S로 미분한 거라고.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d 알파 dt 그리고 dt ds 이렇게 쓸 수 있고 앞에서 호의 길이 얘기할 때 d 알파 dt의 dt ds는 이렇게 쓸 수 있고 dt ds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요? d 알파 dt의 크기예요. ds dt가 요게 즉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나눈 게 바로 탄젠트 벡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탄젠트 벡터는 변수가 t겠죠, t. 변수가 s가 아니라. 그러니까 s로 표현한 거나 뭐 t로 표현한 거나 s로 표현했다면 이건 그냥 얘를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한 번만 그냥 딱 미분해 주면 되는데 t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 t로 미분한 것을 그 자신의 크기로 그러니까 호의 길이라면 그냥 미분하면 되고 호의 길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아래식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호의 길이라면 요 밑에 분모가 1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우리 요 나선의 그 탄젠트 벡터를 한번 구해봅시다.
나선 알파 t 이퀄 a 코사인 t a 사인 t bt a b는 0보다 클 때 a b가 0보다 안 커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에 그 t 이퀄 t0에서 그러니까 t라는 점에서 탄젠트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코의 길이 s로 나타내야겠죠. s는 뭐 예를 들어 0부터로 할까요? 앞에서 이거 우리 구했잖아요. 그 자연표현 구했으니까 생략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0부터 t까지 d 알파 dt의 크기 d 타우 그래서 이걸로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s 이퀄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t 이렇게 돼가지고 t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s 이렇게 되죠. 따라서 베타 s는 그러니까 그 단위 속력 곡선으로 자연 표현으로 나타내면 얘는 a 코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s a 사인 t가 아니라 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s 그리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s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게 베타죠. 이거 노트에 이거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는데, 쓸데없는 점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맞나? 요거. 그러니까 얘를 이제 S로 미분한 게 탄젠트 벡터잖아요. S로 미분하면. S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S하고 코사인 안에 거 미분하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코사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S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냥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얘가 탄젠트 벡터예요. 이 크기 그거 보면 X제곱 Y제곱 Z제곱 하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서 없어지고 분모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자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이퀄 알파 t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t 호의 길이가 아닌 임의의 변수로 써져 있다. 그러면 그걸 호의 길이로 바꾼 다음에 호의 길이로 표현된 식을 구하고 그거를 s로 미분해서 탄젠트 벡터를 구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주어진 게 t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t로 나타내는 게 사실 더 좋으니까 얘를 이 탄젠트 벡터 이거를 t로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의 사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가 t죠.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의 코사인 t 하고 끝에는 b제곱분의 b. 예. 이렇게 하면 t에 관한 t로 표현된 그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둘 다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변수를 뭘로 했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중간에 이 과정, 이 S로 나타내고 호의 길이로 표현해서
탄젠트 벡터 구하고 그걸 t로 바꾸는 그런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알파 t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t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나눈 거라 그랬어요. 알파 프라임이 뭐예요? 알파 프라임 구해보면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 하고 얘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그럼 크기 구하면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z좌표 제곱의 루트.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노트에 보면 위 예제에서 t는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나눈 거고 알파 프라임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t로 표현되어 있으면 s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식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쪽에 보면 근데 만약에 곡선이 다른 표현이 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곡선에 대해서 뭐 하나는 요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알파 이퀄 알파 s를 얘를 s라고 해가지고 나타내고 또 하나는 요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이거를 S 스타라 그래가지고 뭐 베타 이퀄 베타 S 스타다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곡선 C에 정식 곡선 C에 알파 이퀄 알파 S와 베타 이퀄 베타 S 스타가 정식 곡선 C에 두 자연 표현이라고 해봅시다. 자연 표현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S 스타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S 플러스 상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 S스타로 표현했을 때 탄젠트 벡터를 S스타라고 T스타라고 그러면 이 S스타로 표현한 거. 그럼 얘는 뭐냐면 베타를 S스타로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요 S스타는 S 플러스 마이너스 S 플러스 상수 증명하는 과정에서 요 베타를 S스타로 미분한 거는 알파를 S로 미분한 거 곱하기 S를 S스타로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네. 합성함수니까 S하고 S스타 사이에는 그 합성함수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D알파 Ds스타가 뭐죠? 이게 T잖아요. 그 다음에 S를 S스타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T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점, 곡선의 같은 점에 대해서 TS 스타하고 T하고의 관계를 보면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호가 같거나 또는 반대이거나. 부호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곡선 S 스타라는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거죠. 차이만 상수만큼 차이가 날 때. 그러면 그때는 벡터가 T 벡터나 TS 스타나 T 스타나 같고, 만약에 곡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T 벡터, 얘가 T 스타 이렇게 된다 이거죠. S 이게 S 스타일 때. 그러니까 T라는 벡터는 탄젠트 벡터, 접선 벡터는 결국 곡선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 같은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거나 그 차이만 있다 이거죠. 크기는 1이고 위치, 방향만, 출발점은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접선을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벡터가 있으니까 접선을 정의할 수 있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요점에서, 이게 지금 알파 이퀄 알파 t라고 그럽시다. 그럴 때 여기가 지금 알파 t0, 이걸 뭐 알파 0라 그러면, 요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하냐? 이게 접선 L이라 그러면, 접선 L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L의 식은. 지금 이 L이라는 애는,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로를 지나고, 벡터 알파 제로를 지나고, T0에 평행한 직선이죠. 그게 접선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X라 그러면 XU라 그러면 XU는 알파 제로를 지나고 T 벡터에 평행하네. 이렇게 되겠죠. U는 이제 실수.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접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탄젠트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하고 수직하네. 수직한 면. 뚫고 지나가는 거죠. 수직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안 썼네. 파이라 그러면 파이라는 애가 이제 평면이에요.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의 수직한 평면.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법평면이라고 불러요. 법. 그래서 이걸 법을 영어로는 노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말. 이거는 뭐냐면 알파 제로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한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 위의 점들을 X라 그러면 X랑 알파 제로랑 그러면 여기가 X라 그러면 요 벡터가 되겠죠. 요게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제로가 될 거예요. 그거랑 탄젠트 벡터 T랑 수직하니까 T0 벡터랑 수직하니까 내적하면 0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법평면의 식이 되겠죠. 노트로 가보면 요게 접선, 요게 탄젠트 벡터. 네, 여기서 T0는 T0를 뜻해요. T equal T0라는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를 라지 T0라고 지금 쓴 거예요. 자, 여기 요 밑에 예제 2번 정칙 곡선 T제곱 T세제곱의 T equal 1에서의 접선과 법평면의 방정식을 각각 구해라. 알파 T가 T제곱, T세제곱 그럴 때 T equal 1에서의 접선과 법평면의 방정식. 그럼 접선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X equal 알파의 1 플러스 1에서의 탄젠트 벡터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 알파의 1에 요 T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를 미분한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1이라는 점에서 그다음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그게 탄젠트 벡터잖아요. 그쵸? 요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밑에 분모를 앞으로 당겨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요 알파 프라임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니까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앞으로 뽑아서 U를 스칼라 이거 나눈 거, 이것은 어차피 실수가 될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그냥 U라고 놓으면, V라고 놓으면, V라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의 1 플러스 V 곱하기 알파 프라임의 1. V는 실수.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좀 쉬워진다 이거죠. 알파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에 1 대입하면 1, 1, 1. 그다음 V 곱하기 알파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은 어떻을까? 옆에 여기다 쓸게. 알파 프라임의 t는 1, 2t, 3t 제곱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1 대입하면 1, 2, 3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1 플러스 v, 1 플러스 2v, 1 플러스 3v. 예. 요게 직선의 식인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대칭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대칭방정식은 뭐냐면 x를 지금 공간상의 점이니까 x, y, z라고 한다면 얘를 그러면 지금 x가 1 플러스 v고 y가 1 플러스 2v고 z가 1 플러스 3v예요. 그래서 v를 다 없애라 이거죠. 즉 v는 x-1, 그다음 두 번째에서 v는 y-1을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v는 z-1을 3으로 나눈 거. 즉 x-1 이퀄 y-1 나누기 2 이퀄 z-1 나누기 3. 예. 요게 접선의 대칭방정식이죠. 요런 걸 대칭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칭방정식의 장점은 직선이 지나는 점 1, 1, 1과 그 다음에 수직한 벡터, 그 평행한 벡터, (1, 2, 3) 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죠. 그 탄젠트 벡터 t는 지금 1, 2, 3하고 평행해요. 1, 2, 3은 지금 크기가 1은 아니니까 얘의 크기로 나누면 1이겠죠. 그 다음에 법평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법평면을 x라 그러면 x 마이너스 법평위의 벡터를 x라 그러면 x의 1 내적 탄젠트 벡터한 것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탄젠트 벡터 t하고 평행한 벡터가 좀 전에 1, 2, 3이라는 이 벡터도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1, 2, 3 벡터로 나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얘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1, 1 이 벡터 내적 1, 2, 3 이것도 0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벡터 t라는 벡터하고 1, 2, 3이라는 벡터하고 평행하니까. 그래서 x를 우리 x, y, z 이렇게 쓰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 y-1, z-1 내적 1, 2, 3이 0이다. 즉 x-1 플러스 2y-1 플러스 3z-1이 0이다.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퀄 1, 2, 3이니까 6. 얘가 바로 법평면이에요. 법평면을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이런 미적 때 알았죠? 얘랑 이 평면하고 수직한 벡터는 어떻게 되죠? 얘 앞에 있죠. 1, 2, 3이란 벡터. 1, 2, 3이란 벡터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평면의 식을 보면 수직한 벡터를 알 수 있고, 대칭방정식의 식을 보면 지나는 점과 그 평행한 벡터를 알 수 있어요. 평면을
요 형태로 쓴다면 지나는 점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요렇게 친절하게 안 주고 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주기 때문에 수직한 베타만 하는 경우가 많죠. 오케이? 아이고. 네.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은 요 예제 2번까지의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잘 해줬네요. 잘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다음은 문제들이 주어져 있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곡선을 에스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여기 첨점들, 이 첨점들에서는 미분한 게 0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주어질 때, 매개 변수로 나타낸 식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 첨점들에서는 정칙이 아니죠. 첨점을 제외한 요 점들에서는 정칙이 되는데, 그래서 첨점이 아닌 점들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 1번이고,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얘는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울어진 원이에요. 공간상에서 이렇게 지금 X축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약간 기울어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코사인 T, A 사인 알파의, 그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여기 곱해져 있죠. 지금 뒤에.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요 기울어진 각, 요 원이 놓여 있는 평면과 XY 평면과의 사이각이 알파라 그러면 그 알파만큼이 여기 곱해지는 거예요. 요 식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어디에 곱해지면 어느 평면에서 그 알파만큼 기울어진 건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 식을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 요 곡선 위에 점 감마의 2분의 파이, 그러니까 t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아마 요 위에 여기쯤 될 거예요. 거기서의 접선과 법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수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y 이퀄 fx로 주어졌을 때 이제 접선 뭐 이런 거 구했죠. 근데 그 y 이퀄 fx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매개 변수로 나타내면 이게 x가 t, 그 다음에 y가 ft, 그러니까 t가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죠. 그랬을 때 t 이퀄 t0에서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알파 t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y 이퀄 fx의 접선의 방정식 쓴 거 하고 구한 거 하고 요런 형태로 썼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아마 그 모양이 그러면 이제 좀 요렇구나 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해서 지금 그 접선과 법평면에 대한 거를 알아봤습니다. 아주 뭐 크게 그 새로운 거는 아마 없어요. 대강 머릿속에 있던 개념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